자, 이번 시간에 점유권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유권 파트 1년에 많으면 2문제, 적으면 1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대부분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주제, 이게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최근 문제에서 계속 구성되는 게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게 간접 점유라는 주제를 갖고 출제 이슈를 삼고 있습니다. 간접 점유. 그래서 일단 앞에 총 3개 주제인데 먼저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앞에 소리 본권이라고 해서 소유권과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 이런 권리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본권은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권리가 본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경우 신축한 경우는 당연히 신축한 사람이 정당한 권원이 인정이 되고,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 등기 이루어져야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성립하는 권리, 유치권은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 이렇게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게 되는 권리, 해서 도둑놈이 어떤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본권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게 하는 권리. 그래서 아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본권이 있을 때도 점유권이 문제가 되고, 본권이 없을 때도 점유권이 문제가 되게 된다. 물론 이제 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라고 해서 요즘 한참 이슈가 간접 점유 얘기 계속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점유를 직접 점유권 해서 이런 얘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을이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거든요. 이걸 직접 점유라고 부릅니다. 을의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부르고, 갑의 점유는 간접 점유라고 부릅니다. 즉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간접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살을 하나 붙이게 되면은 이런 경우 있죠. 을이 있고요, 병이 전차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이 전차인이다 라고 했을 때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저 병한테 사용수익을 허락을 해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뭐가 된다?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가 되고, 얘도 다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실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나머지는 다 간접 점유자라고 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29회, 30회 때 구성이 되고 있어요. 30회 문제는 상당히 간접 점유권이 어렵게 구성이 되는데, 어찌됐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다시 갑시다. 자, 이 뒤에 전차인이 없다고 치게 되면 직접 점유자는 을이 되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갑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 되게 되면 임차인의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나머지 이 소유자와 을이라는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직접 점유라는 개념과 간접 점유라는 개념, 특히 간접 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로 이슈를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병합이라고 해서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자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도 승계한다. 출제 포인트는 하자도 승계해서 요건 이렇게 예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을 논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등기 권리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간 만약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하면 이 사람한테 뭐가 생긴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은 그때 바로 을은 어떻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0여 년 전에 을이 갑한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등기를 안 넘겨받고 등기 권리증만 있어요.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을한테는 병이라는 상속인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자, 두 사람의 점유를 합쳐서 20년간의 기간이 완성이 되게 되면 등기 청구권 발생하고 누구한테? 병한테,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음으로써 병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점유의 전 점유자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을이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계약서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을이 중간에 죽었을 때 각 을과 병의 점유기간 20년을 주장을 하면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를 할 텐데 문제는 이 시효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주점유, 직거라고 믿고서 점유를 해야만이 어떻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임차권을 했다는 얘기는 직계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20년 동안 점유했다라고 할지라도 합쳐서 20년 동안 점유했다 할지라도 하자가 있었던 얘기,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느끼는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로 뭐라고요? 하자도 승계한다.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건 뭐라고요?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사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던져주는 지문인 거야. 그리고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하자도 승계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자, 점유 추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답은 아닌데 1년에 무조건 지문 한 개 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추정한다라는 의미인즉슨 뭔 얘기냐면은 반대편에서 그게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을 추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20년간 소유서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누구는 지금 점유한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평온 공연. 대놓고 하는 점유를 평온 공연한 점유인데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지 않았다 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 선의로 하는 점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정당한 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에게 정당한 점유권은 있다고 착각을 하고서 점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의의 점유라고 이렇게 법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선의의 점유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추정한다. 그 외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하지 않는다. 근데 요건 조금 비우고 가셔야 돼서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 그리고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한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외워지는 거 아니고요. 계속 그냥 흘려 듣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암기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양시에 점유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뭔 소리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전부터 등기 결정을 받아서 점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년이 된 상태에서 점유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20년 동안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20년 동안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별 쟁점 안 되고요. 자, 권리 적법의 추정 듣고 버릴 건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동산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볼펜을 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 적법하게 그 볼펜을 산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펜을 들고 있으니까, 야, 그거 나한테 300원에 팔아라 라고 해서 내가 샀어요. 그거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사실 훔쳐온 볼펜인데 이 산 사람 모르고 점유했다, 모르고 샀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취지가 바로 적법 점유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은, 거기 어떤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적법 점유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인이 어떻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해서,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가 어떤 적법한 권리자의 추정의 기준점이 될 것이고, 동산은 어떻다? 동산은 점유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 중에서 아까 우리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이걸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이래 가십시다. 이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이 된 권원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계약서가 있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 계약서가 있다면 이건 자주 점유를 인정할 테고, 임대차 계약서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건 타주 점유, 남의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 타주 점유로 보게 된다. 그런데 양쪽 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매매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자, 어떤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주 점유, 자,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 근데 계속해서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주 점유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단 점유 사실이 입증되면 당연히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좀 이제 이것도 흘러가는 지문들. 자, 선의 점유. 요거 이제 요 근래 7, 8년 사이에 안 나왔는데 꼭 기억하실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선의 점유자, 뭡니까?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선의 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선의 점유를 추정한다라고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선의 점유가 추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X 물건의 소유자인데 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X 물건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 선의의 점유를 추정합니다. 그런데 갑이 소송을 냈어요. 을한테. 야, 그건 내 물건이야. 내 물건이야. 네 거 아니야. 너 권한 없어.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겠죠. 그럼 나중에 이 갑이 소송을 이깁니다. 그러면 을이 패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해서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어떻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만약에 5월 1일 날 소송을 했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갑이 을에 대해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은 8월 1일 날 떨어지게 돼요. 갑 거니까 얘 을은 갑에게 물건을 돌려주시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8월 1일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제기됐을 때부터 얘가 정상적인 분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정당한 권리가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는 시기 언제라고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이 파트하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파트에서 이렇게 지문 몇 개가 시험 문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제, 22회 때 마지막 나왔던 게 선의 점유자의 경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다 진 겁니다. 그러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다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점유권 파트는 사실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복하시면 이 관념이 저절로 소위 리걸 마인드라고 해서 뇌 속에 가라앉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직접 점유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된다?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근데 그 사람한테 점유를 허락했던 사람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또 임대차를 통해서 병이라는 사람을 전차인으로 두게 된다.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차인이다 라고 했을 때 전차인만 직접 점유자가 될 테고 전차인한테 점유를 허락한 임차인과 원래 임차인한테 점유를 허락한 갑이라는 소유자는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임차권을 부여하는 거 또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점유 매개 관계, 점유를 허락하는 이유, 이걸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유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자도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자도 승계한다. 한번 답이 됐던 주제이고요. 점유는 소유의사,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물론 자주점유로 바로 추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점유의 권원이 되는 객관적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게 애매했을 땐 어떻다?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소유의사로 하는 점유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선의의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의의 점유로 추정된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어떻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출제 포인트 소가 제기된 때 이걸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이건 결국은 방법이 여러분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관념적인 파트고 그러다 치고 두 번째 점유권은요. 우리가 아까 물권이라고 기본 논의의 전제를 삼았죠. 그래서 민법상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다 점유권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볼까요? 갑소유 X 물건을 을이 훔쳐갔다. 을이 현재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다. 을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갑은 을한테 뺏어올 수 있는 거야. 논리 체계가. 자기 물건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칼부림밖에 없잖아. 온 동네가 정글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다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을한테 뭘 부여한다고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이 물건을 찾아오고 싶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사가 을은 갑에게 물건을 반환하라 라는 판결이 있으면 그때 받아가야 되지. 주머니에 내 물건을 넣어놨네? 줘. 너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 아니야. 주머니 넣는 순간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이 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원래 물건의 소유자든 그 사람의 친구든 가족이든 등등등 불문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칼부리 만나게 하려면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이거 회복해달라. 점유물의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어야지 이게 물권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는데 나는 어떤 권리도 없다. 그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물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권적 관점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연계가 됩니다. 다시 갑시다.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자신의 물권에 침해가 있게 되면은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반환 청구,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제목만 체크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제목만 체크하셔야 돼. 나중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때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두 가지 다 물권이기 때문에. 해서 일단 여기서는 딱 한 가지가 출제가 됐었죠. 지금 이제 바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명제. 다시 갑시다. 내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점유물을 누가 뺏어가게 되면 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점유권의 행사를 누가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떻다?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제목만 체크하시는 거야. 절대 디테일에 가시면 양이 너무 늘어나서 개판돼 버려요. 이게 21회 때 나왔던 주제거든요. 21회면 9년 전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7, 8년 전 동안 똑바로 못 외워. 우선 기본적인 틀을 잡고 나서 요거 배제하고 해서 최근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설명드릴게요. 점유권은 일단 뭐가 된다? 물권이다. 물권에 침해가 있으면 어떻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자, 각 소유의 X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 훔쳐갑니다. X 물건을 자기 집에다 딱 고려청자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고려청자라 기가 막히게 괜찮은 물건, 비싼 물건인데 훔쳐다가 자기 안방에다 딱 짱 박아놨습니다. 갑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놈 자식이 훔쳐갔다고.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방문이 좀 열려있네. 어머, 근데 고려청자 사이께 그 방에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 사람 안 보이니까 고려청자만 챙겨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갑의 행위는 뭘 의미하게 되는? 갑은 큰일 날 일을 했습니다. 을의 점유권을 침해한 거예요. 을은 물건을 훔쳐오긴 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근데 물건을 가져와 버렸어? 그럼 뭐라고요? 점유권을 침해한 거라고. 을이 또 배운 사람이야. 중개사고 다녀가고 점유권을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갑을 상대로 뭘 주장한다고요?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사님, 저 물건은 내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입니다. 점유권을 내가 행사하고 있었는데 자, 갑이라는 애가 훔쳐갔습니다. 훔쳐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자신은 내 점유권을 침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물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점유를 침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도둑놈이 법까지 배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소유자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는 기가 찬 거야. 별 도둑놈의 새끼가 훔쳐간 것도 가소로운데 그냥 죽여버릴까 하다가 살려주고 그냥 청자만 찾아갔는데 이제 소송까지 제기하고 사람 열받게. 소송 제기하면 또 가야 되잖아요. 오라가라 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가서 판사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그러면 지금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누가 제기했어요? 도둑놈, 점유자가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근데 갑이 갔어. 죄송한데 배우는 사람답게 이 고려청자의 소유권은 내 겁니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찾아봤다 이 얘기야. 그때 우리 법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뭔 소리야? 판사는 이 X 물건의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을에게 있고 점유를 침탈당한 을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점유를 침탈한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점유물을 반환해라 라는 판결을 내려야 되지. 네 거였어? 본권이 너한테 있네? 그럼 돌려주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 버린다고. 본권하고 점유권은 별개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점유권에 근거해서만 판결을 내려라. 점유물을 침탈했으면 어떻다? 당연히 점유물을 침탈했으면 이 갑은 지껏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을에게 점유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갑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싶다,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가서 물건을 딱 들고 와서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스님이 얘기했다고. 소유가 아픔이라고. 없으면 이런 고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 뭔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 자꾸 복잡스러워져. 없으면 누가 내 거 훔쳐갈 일도 없어. 해서 이게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8인가 29일 때 답이 됐던 주제예요. 툭 치고 나와요. 이 수많은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이 얘기를 이해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대박인 거야. 보통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실 때 이거 막 쳐 외우거든. 그럼 뭐가 되냐고, 안 된다고.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는 거라. 그럼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걸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일단은 소 제기된 때부터 나타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하고 이런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선의의 점유자였는데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누가 소송을 제기해서 니한테 권리 없으니까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거 나올 틀리게 뽑으려면 3개겠죠. 점유가 개시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아니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아니야. 바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주제가 있으면 문제를 구성할 때 기승전결을 다 한 문제 내지는 않아요. 툭툭 쳐서 내요. 그 마지막 키워드. 요거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고요. 자, 오늘 점유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 몰라도 돼. 근데 통계적으로 거의 100% 한 문제 뽑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게 이제 크게 점유물이 현존한 경우와 멸실된 경우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제일 처음부터 가실 주제. 요 얘기 바로 과실수취권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권,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거,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악의의 점유자 없다. 과실수취권 없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 소유의 X가 과손, X 과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 과수원을 을이 매수를 한 사안입니다. 을이 매수를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을한테 이전 등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을은 어떻다? X 부동산, X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일단 스토리가 있었다 가요. 다시 기존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과수원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그냥 소유권 취득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이 어떤 이유로 해제가 되고 무효가 됩니다. 이게 어떤 사례냐면 을이 X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거야. 먼저 등기 넘어간 거야. 근데 을이 6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 갑은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해제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나가리로 시키는 걸 해제라고 그래요. 등기 먼저 넘겨줬다고 영원히 소유권 뺏기는 게 아니라 해제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소급해서 어떻다고요?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이 사안에서 이게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과손에 있는 사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요. 갑이 을한테 해제하겠습니다. 너 6개월 내에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줬으니까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 도달은 했어. 근데 편지를 미처 안 본 거야. 그래서 도달한 겁니다. 우리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도달주의 했을 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도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7개월 알고 있어.
근데 계약은 6개월이었어. 그러니까 6개월 하루차가 됐을 때 자기는 아직은 대금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이야.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면 오다 가다 사고 하나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다시 X과손에서 소유권 이전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을은 지금 착각을 하고 한 달 후에까지만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갑은 6개월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해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나가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까? 갑입니까? 갑이에요, 갑. 등기를 아직 회복을 안 했어도 이미 기존의 법률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내막을 모르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과손을 시익하면서 사과가 됐으니까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럼 어떻다? 이 사람에게 과실 수익권이 있다. 선이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고 지금 알 수 있는 상태이니까 도달을 했는데 사실은 몰라서 과일 하나 따먹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과실 수익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자신에게 해제 의사표시에 도달하고 계약이 나가겠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도 과실 수익권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과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남의 거니 따먹으면 안 되는 거지. 갑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도달했어. 자기는 한 달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이미 해제가 됐던 의사표시가 도달한 거야. 짜증나잖아.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간에 이게 자기가 원했던 매매가 개판이 됐으니까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서 3박 4일 동안 그냥 마음 좀 추스리고 올라오는데 와보니까 난리가 났네. 태풍이 몰아쳤어. 다 떨어져 버렸어. 과일. 이게 뭐냐면 악의 점이자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그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악의 점자 과실 수취권을 갖지 못한다. 악의 점자가 과실을 수취하면 어떻다? 보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다 생략이 돼 있다고. 근데 시험에는 악의 점자 과실 없이 과실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태풍이 올 줄 알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자기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과일을 안 따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첫 번째 출제 이슈, 정답을 뽑는 지문은 바로 악의 점이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보면 기가 막혀. 맨날 얘만 나와. 그러면 약간 응용 들어가. 악의 점자 과실 이씨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때는 해야 된다죠.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과실이 있다면 어떻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가시면 안 돼. 미리 살을 붙이면 개판돼 버리고요. 끊임없이 과실 없이 악의 점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달달달 계속 외우는 거야. 왜? 돌아서면 잊어먹거든. 계속 이것만 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과실 이씨 그러면 당연히 과실 없을 때니까 과실 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이 아이. 악의 점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아까 과손 얘기로 제가 예를 들어봤고요. 이런 경우 있겠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X 건물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똑같은 구조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어떻다? 이 X 건물을 갑에게 다시 반환해야 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선의의 점유자였을 때는 과실 수취권을 가진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X 건물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해서 계약이 나가래가 됐어. 그러면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만약에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나가래가 되게 되면 5월 11일부터는 어떤 효력이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도착했는데 아까랑 똑같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어떻다? 과실수취권. 아까 과실수취권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죠? 5월 11일 날 편지가 도달했는데 5월 11일이 돼도 이 사람 모르고 있다고 편지가 도달했던 사실을 그래도 효력은 발생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여기에다가 어떻다고요? 자,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이 건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알게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목통고를 반환할 때 이때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 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입니다. 5월 10일 날 해제 의사 표시가 있고, 자, 그 전에 형광등을 5월 9일 날 대판 갈았어. 한 10만 원 투자해서 깔끔하게 다 바꿔놨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각각 과실수권을 갖는 대신에 이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일부 월세 쪽으로 줘야 될 의무가 없는 대신에 필요비 상환 청구는 어떻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암경모. 선예점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명제. 세 번째, 유익비 상환 청구 나오는데 두 가지로 이슈를 삼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보실게요.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와중에서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54,000원. 뭐 이 정도가 뭐가 된다? 필요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붕에 물이 샜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만약에 지붕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바로 유익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유익비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되네요. 자, 점유자가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자,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어요. 중간 보지 마시고요. 자, 문제 포인트. 자, 키워드 뭐야? 현존. 지붕을 수리했는데 또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지붕이 깔끔해졌어. 그러면 지금 반환해야 되는 시기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라고 하면 어떻다?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라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란 건 뭐라고요? 유익비와 관련한 개념입니다.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시험 문제 법조문에서는 점유자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이 돼 있다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뭐라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뽑는다고. 형광등을 10개 갈았다고 해서 건물의 가액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 현존은 뭐라고요? 유익비라는 개념. 하나만 더. 자, 법원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지금 점유자가 회복자, 원래 건물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붕 뜯어 고쳐서 1,000만 원 다오. 1,000만 원 줄 때까지 못 돌려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 이 회복자, 원래 건물 소유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달라는데, 나 1,000만 원 지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판사님, 내가 그 물건을 반환 받아가지고 월세 100만 원씩 받아서 또는 벌써 200 받으면 5개월 내에 다 갚아줄 수 있으니까 이 유익비의 상환을 좀 유예를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 판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법원의 판사는 어떻다? 유익비의 상환 기간, 상당 기간, 회복 기간,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뭐라고 되겠어요? 필요비의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해요. 필요비는 형광등 갈아 끼운 비용, 유익비는 지붕 수리에서 겁나 많이 들어간 비용. 2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명제. 다시 가볼까요? 선예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도 다 할 수 없다. 이미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또이 치는 거죠. 형광등 갈아 끼운 비용하고 그 건물을 사용한 비용은 똑같은 걸로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액의 증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가액의 증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법원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걸 문제 구성할 때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투획을 씁니다. 해서 여기서 3개가 나와요. 네 번째, 딱 한 가지죠. 점유물이 멸실되는 경우로 상정합니다. 자, 값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을이 매수를 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얘가 점유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이 나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X 건물을 누구한테? 갑에게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냥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점유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불이 나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게 선의의 자주 점유자. 뭔 소리야? 이게 지끄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고 자주 점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믿는데 다시 선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서 게다가 지끄라고 믿고서 했던 점유자는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해제 의사표시 판을 엎었어요. 그럼 원래 돌려줘야 돼. 근데 아직 현재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그 상황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일단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는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자주 점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름 청소해서 불이 나야 돼. 홀라당 다 타버려. 그러면 쟤를 탈탈 먹어서 누구한테? 회복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이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라는 의미. 언제?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일 때만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안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야.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 이건 깊이 가시면 절대 안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모르는 애들은 뭐라고요? 예를 들어 타주 점유자다. 무조건 뭐라고요? 손해 전부. 악의의 점유자다. 무조건 뭐라고요? 손해 전부. 악의의 점유자 뭐야? 아, 해제 의사표시 도달했네? 내 거 아니네? 어우, 짜증나. 그래서 발로 툭 차서 기름통을 엎었어. 그럼 화재가 발생했어. 그럼 어떡하고요? 원래 건물값 다 지불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의의 자주 점유자면 어떻다? 현존이익 한도에서. 자, 그래서 이 파트가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돼요. 외울 거. 첫 번째,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을 간다는 전제에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형광등 54,000원짜리 갈아 끼운 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슈, 가해가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가 아니라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에 한정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 그러면서 이 파트에서는 항상 둘 다 유익비 대신에 필요비라고 장난을 치는 게 출제 기술. 마지막, 점유물이 멸실돼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을 시켜 회복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점유물이 멸실됐을 때 회복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인데, 이때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의의 자주 점유자다라고 하면 어떻다? 현존이익 한도. 좀 남았으면 쟤 탈탈 털어서 건네주면 어떻다? 이걸로 끝나게 된다. 근데 나머지 악의 점유자든가 선의 타주 점유자 등등등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여기서 뭐겠어요? 현존이익. 현존이익에 걸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 절대 손해 전부 경우에서 따지면 안 됩니다. 아, 독된다고요? 아, 어설프게 하는 게 독이 된다고 해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이고 나머지는 손해 다 전부 이렇게 가셔야 돼.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뭐라고요? 현존이익.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손해 전부. 그래서 거의 이만큼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가지고 1년에 한 문제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는 게 바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고요.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건물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네. 자, 과수원의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선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슈,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는 것이지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유예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유예를 해줄 수 없다. 점유물이 멸실됐을 때 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자신이 만약에 선의의 자주 점유자다. 그러면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어떻다? 반환하면 된다.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소유권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